이준석 대표가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일요일 날 의총하는 거를 뭐 안에 있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데, 야, 어떻게 된 게 누구 하나 대통령의 이 책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이 없다.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닥치고 조용히 해. 침묵 속에서 이 무거운 수행에 주술을 대통령이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당의 개혁과 혁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네. 그 대통령이 풀어주기로 바라는 모습 자체는요, 여전히 네. 결과는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다. 대통령이 풀어주기보다는 네. 사실은 스스로 네. 그 스스로 노력하고 네. 우리가 과정에서 네. 정말로 압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잘하기 위한 비난과 그 다음에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비판과 비난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압니다. 네, 그렇죠. 당사자들이 알지만 다 알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노력처럼 또 자신의 발전과 그다음에 그 당의 발전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마음은요, 그 행동으로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 와서 대통령의 바라는 대통령의 어떤 투박한 네. 투박한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차후에 투박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고요.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면은 정치인들이 아니죠. 국민들은 사실은 하나의 일념, 더 좋은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대통령, 거기를 선택해서 국민 선택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꼭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이재명이 싫어서 약간 범죄자의 어떤 그런 여론도 있었고 재판 중이었고 대장동 이슈가 워낙 컸고 또 문재인 정부에 일어난 결과에 그 유산을 이재명 후보가 받았었죠. 그거에 반대적인 요소 닥치고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0.7%가 되건 안 되건 간에 한 나라의 권한과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사자는 엄청난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책임감을 줬으니 좀 적극적으로 밀어줘. 국민들이 밀어줘. 그런 사람인지라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더 얄미운 것은 나를 지지하는 우리 여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정말로 체질 개선도 하지 않고 정말로 자세가 돼서 같이 함께 안 띄워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히스테리도 저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당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해서 숙청한다는 그 불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선거라는 총선이라는 결과를 앞두고 당에서 정말로 국정 기조와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방안에서 당이 뭐 소위 비영남이니 영남이니 아니면 다선과 그다음에 내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친윤이니 유색관이 이런 얘기보다는 당과 정부가 하나의 일치가 돼서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또 설득력이 있게 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집단처럼 보일 수 있는 자기 성찰, 자기 혁신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이유를 막론하고 맨날 파행이고 맨날 휴대폰이나 들켜갖고 문자 하나 보내고 조수진 최고 얘기하시는 거죠? 작은 일일지언정 그리고 뭐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는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보면은 치열하게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흩어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상당히 병들어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건가요? 체질 개선을 필요하다. 현재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려면은 상당히 개혁적인 혁신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관료적인 생각, 행정 편의주의에 관련된 생각, 그다음에 그것이 마치 보수는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그다음에 천천히 살펴야 된다는 생각, 국민들의 욕구와 욕망하고 대선에 했었던 공약과 대선 때 그 수많은 이야기들과 지금의 행동은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엇보다도 네. 국민들한테 쳐다보지 않고 외면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네. 좋은 이야기를 한다 치더라도 그런 모습에서는 국정 철학이 제대로 발휘되기가 어렵다. 구현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당대표 문제는 전 당대표 문제는 사실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시간으로 네. 외부에서 받았고 서러워서 우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네. 우리 헌정사에서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상당히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네. 김종인이라는 네.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네. 정말로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끝없이 나락하는데 상당히 혁신적이고 네. 진보적이면 소위 진보 보수에 대한 개념은 저는 네. 좀 갖고 있지 않지만 네. 민생적인 요소를 했었고 국민의힘에서 저런 모습이 네, 30대 당대표를 저런 스탠스를 네. 저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모습처럼 보여서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그렇죠. 부산시장 선거도 네. 이기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거는 거의 저기 진보 정당에서도 아주 그냥 네. 혁신적인 정당에 나올 만한 30대 그렇죠. 의원을 한 번 안 해본 사람을 대표로 당대표로 뽑았죠. 그래서 상당히 평가받았죠. 뭔가 네. 국민들한테 우리나라도 뭔가 정당이 아니라 네. 그다음에 양당 체계가 갖고 있는 양당 체계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양당 체계가 갖고 있는 부작용을 네. 해소할 수 있는 네.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 외국처럼 네. 신세대들이 네. 그래도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와 네. 정말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결론은 네. 당내 내부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오해. 결론은 나중에 원인 보면은 불필요한 오해고요. 그다음에 언행을 갖고 언어와 행동을 갖고 사실은 아주 확대시켜서 거의 사약 수준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마치 반역의 결과처럼 나오니 네. 사실은 당사자도 어찌 본다면은 잘못을 자신도 보면은 처음이니까 어린 나이에 당 대표를 하는 모습은 이게 의지와 네. 그다음에 또 실천하는 과정은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핵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을 쫓아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이 땡땡 저 땡땡부터 시작을 해서 또 최근에 더 탐사라는 매체의 그 파일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석 달 안에 내보낸다라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말씀드렸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네. 수많은 당원들과 당 지도부들도 네. 거기에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네. 세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사실은 그 언어를 그래서 실행과 계획과 실천까지 네. 얼마나 그리고 완벽하게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여러 가지 갈등 구조는 어느 정당이나 어느 그럼요. 있을 수밖에 네, 없고요. 그거는 어느 민주당에서도 그럴 요소가 아니, 있을 다 수 있죠. 있죠. 예.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성공한 유명한 외국의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도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프랑스의 네. 지금 그렇죠. 그 젊은 대통령도 네. 그렇게 네. 계속 그럼 의원님께서는 걷잖아요. 당이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아 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좀 네. 당이 포용해서 네. 같이 갔어야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포용을 못하는 당의 구조를 네. 이준석이가 네. 사실은 체질 개선을 바꾸려고 하는 게 그렇죠. 본인의 임무였다면은 네. 사실은 당 대표라는 네. 그 나름대로의 비판의 시각 중에 하나가 네. 당 대표라는 것은 예. 정말 뚫고 예. 그 다음에 화합시키고 예. 또 결과를 만들어낼 네. 수 있는 예. 그 간에서 일어나는 갈등 구조를 해소시키는 게 당 대표의 또 네. 역할입니다. 임무고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그 책임을 예. 저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되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걸 본다면은
갈등 구조의 한 개파에 수장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정 당대표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고요. 사실은 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에서 당 권력 구조와 그거에서는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관련된 과정을 단순하게 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으로 볼 거라 이준석 당대표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정치인으로서 또 나중에 더 향후 발전돼서 국민과 직접 소통했던 그다음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어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어려운 길을 뚫고 지나갔던 또 승리를 선거를 통해서 승리의 견인차 노릇했던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래를 본다면은 지금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사실 그것보다는 이 전쟁의 지금은 참호전에서 기어서 올라가서 언젠가 슬라를 기다리는 부분도 전 왜냐면 국민을 믿어야 된다. 저는 국민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대표 노원에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정당이라면은 그리고 형식과 그다음에 절차를 본다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공천을 못 받을 이유는 없죠. 없다. 알겠습니다. 뭐 다만 그 3번 연속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걸 갖고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어떤 형식을 정해놓을 때 절차를 정해놓을 때 그걸 갖고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더한 역할을 기대한다면은 공천은 줘야 된다.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위라면 그걸 갖고 문제 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이준석 당대표도 스스로 그 기준을 탈피하면서 어긋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내년 총선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제 사실상 이제 이번 다음 주까지 그 국감 끝나면 사실상 이제 총선 체계로 막 돌아가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로 수도권 선거 의원님 지금 마포갑에서 준비 중이신데 되겠습니까? 지금 당 3역이 싹 다 영남입니다. 당 3역이 영남이라는 부분은 저는 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뭐 현실 같고요. 사실은 또 허무하지만. 왜냐면 어차피 구조적으로 영남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의석의 80~9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남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걸 비영남이 영남을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는 영남의 수장이라고 할 수 없고요. 당원들이 전국들이 뽑아준 사람이라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뽑았고. 뭐 영남에서 뽑았 어떤 과정을 거쳤건 간에 어쨌든 당 대표 당의 또 우리의 그게 본 모습이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렵고 총선 준비가 안 되고 그런 거죠. 뭐 그걸 알면서도 영남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당원들이 뽑았다. 전라도에서도 뽑았다. 그럼 총선이 어려워질 거라는 부분도 감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현실이고요.